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기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우선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긴 지금 설명회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하나 너무 촘촘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핵심을 이제 찝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인노무사 시험은 3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차는 지금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입력 공부예요. 그래서 좀 강의를 재미있게 듣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시험이라면 2차 시험은 출력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재밌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손으로 또는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문을 보고 이거는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은, 이 내용은, 이 기법은 어떠한 것인데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력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법학과 다르게 법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틀에 박힌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대로 공부하고 외우고 반복하면 나오는데 경영학은 너무 특이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인데 이미 이제 박원철 노무사님이나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4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의 사이클을 유예생이랑 똑같이 우리가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동차반을 선택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훌륭한 완벽한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큰 결함이 없는 답안지를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합격생들을 보면 완벽한 답안을 써서 합격한 분들보다는 결함이 없는 답안을 써서 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에서 정말 대박이 나서 또는 정말 뭐 정말 얘기를 하는 뭐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답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고 나오고 큰 결함이 없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동차로 시작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완벽하게 하나하나 곱씹어서 정말 이제 훌륭한 답안을 써내겠다. 그래서 한 번 회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풍경을 이제 구경을 하면서 빨리빨리 가듯이 우선은 중요한 포인트를 빨리빨리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 쓰는 거 특히 나는 이제 거기에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차반은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 PPT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을 거의 아우르는 과정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해생이랑 똑같이 내가 하나하나 개념을 완벽하게 곱씹어서 나만의 것으로 내재화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굵직굵직한 골자는 이제 우선은 챙기시면서 여기에서 최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차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기 강의를 영상으로 틀어드리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영상 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건 똑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이제 굉장히 좀 보강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실강이나 실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의응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명이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회차 중에 1회차 정도는 계속 강의실에 올라와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지금 시기에 공부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 동차반 수업을 들은 분들도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회차 중에 1회차 정도는 와서 지금은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궁금할 텐데 이런 거 지금 좀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건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합격생이라면 또는 수험생이라면 쓸 수 있는 답안에 대해서도 샘플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자필로 실제로 쓴 답안 샘플들을 상당히 많이 드리기 때문에 요렇게 줄여 쓴다는 거구나, 요렇게 지금 쓰면 된다는 거구나, 요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의 교재는 인사노무관리 전략 노트로 합니다. 그리고 경영조직도 전략 노트로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두껍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만일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책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추록은 어차피 드리지만 사실 얇은 걸로 지금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굵은 책으로 지금은 공부를 하시되, 제가 쳐낼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이제 몇 가지를 받았는데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인사 경조 공통으로 책을 덮자마자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아직 모르고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복습을 했는데 정말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신기한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읽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학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일반론이 있고 판례가 있고 그걸 적용을 해보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경영학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을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일종의 플로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만일 그 유래가 있다면 유래, 그리고 그 등장 배경, 그리고 내용, 기법이라든지 현재 기업에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플로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내용과 적용되고 있는 어떤 실제 사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책을 덮자마자 까먹는 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반복을 하시되 그냥 무작정 읽으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의 플로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잡는 방법은 이제 모든 주제별로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학자의 연구 플러스 적용,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용보다는 학자의 연구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그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서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셔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학 전공자 또는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영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꽤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의 체계적인 암기 방법,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체계적인 암기 방법, 암기에는 사실 왕도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나마 추천드리는 게, 저는 이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에서 연구원들이랑, 특히 그 연구원들이 매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머리에 잘 남을 수 있을까? 두음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또는 이런 방식으로 좀 알려줘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있는 두음자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는 되게 저렴한 공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공부에 저렴한 공부 그리고 고급스러운 공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암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반복을 하시면서 제가 스토리 있는 두음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답안 작성 요령은 사실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뭐 2번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 경험, 실수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앞부분에 이제 치중한 나머지 뒷부분의 균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나는 중요한 배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썼는데 막상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많이 실수하는 것을 트릭으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경험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사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로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턱대고 정말 많이 준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도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넓히다 보면, 제가 소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사 합격하는 데까지 7년 걸린다는 거예요. 7년을 저와 신림동에서 같이 역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최대한 준비하는 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있다, 이런 기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되 반드시 대비한 것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끌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응용력이 새로운 것을 이제 보지 못하면 응용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응용력은 원래 기본적인 클래식한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끌어쓸 수 있는 능력이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논리만 맞으면 교수님이 점수를 주세요. 이거는 완전 그냥 그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라면 그래 활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대비하려고 자료를 너무 모으시지는 말고,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사실 다 우리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걸 기반으로 해서 끌어쓰는 능력, 어떻게 비슷한 그 부분을 찾을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끌어쓸 수 있는 것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끌어쓸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전략 노트를 메인으로 하되 참고로 읽어볼 수 있는 교수저, 요거 이제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교수님 교과서 2개가 있고 2권이 있고,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그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강점을 좀 알려드리면, 체계가 좋습니다. 체계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초심자가 봤을 때도 이거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체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약점은, 뭐 제가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디스할 그 입장은 아니고, 약간의 약점은 이슈나 최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교수님,
이 세 분을 이제 우리가 3인이 같이 이제 이 책을 썼다라고 해서 3인 공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3인 공저에 신인적 자원 관리가 있는데 강점은 뭐냐면 최신 트렌드나 이슈가 잘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 분이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적인 흐름 체계에 있어서는 약간 그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주장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의 그 두 가지의 교과서가 이렇게 앞에 얘기를 드렸던 박경규 교수님 그리고 삼인공조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권석균 교수님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이 책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사나 경영학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시험 공부를 하긴 했지만 또는 할 거지만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신인사 관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사팀에 뭐 근무 경력도 있고 그래도 경영학과 출신이고 조금 그렇게 이질감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신인적 자원 관리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지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는 약간 중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급, 고급, 중급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초심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 요거 읽어보시는 거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발췌독을 하시면서 목차만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목차만 좀 보시면서 발췌독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내년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벌써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게 많이 봐왔냐면 나 노무사 공부할 거야 또는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12월까지 마음만 계속 먹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내년 이제 1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나는 벌써 늦었구나. 이 실패의 어떤 그 기억이 벌써부터 본인을 이제 사로잡으면서 공부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동차의 경쟁자는 동차가 아니에요. 동차의 경쟁자는 유예생입니다.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을 열심히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셔야 내년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게 물론 동차의 기적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3분 정도 이렇게 제가 그 동차의 기적을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설사 이번에 불합격하신다 하더라도 불합격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불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 불합격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금 굵은 골자는 이런 것이고 이런 흐름이고 이런 부분인데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의 질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작하셔야지 훨씬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2차 초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완벽성의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1차는 지금까지 운 좋게 어떻게 또는 이제 뭐 내년에 가려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남들 10번 회독할 때 혼자 한 번 회독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진하게 회독한다고 해서 이게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듬성 10번 회독하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하나하나 씹어먹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 방법을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수업 중간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노하우 이런 것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하시게 되면 셀프 인테리어 할 수 있거든요. 셀프 인테리어 하면 저렴하죠. 저렴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지 않는 곳에 전기선이 빠져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벌써 이제 잘못된 걸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에게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 너무 시간 아깝고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빨리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뭘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에 합격자 티타임이라고 해서 제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씩 합격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합격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건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합격자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차로 합격한 분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 한번 이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인사노무관리 개념 MP3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개념이 한 150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가이드라인, 지표로 삼으시고 요거를 책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 오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뒤에서 들었는데 이미 사실 할 거 많죠. 지금 행정쟁송법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경도 들어야 되고 노동법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인사경조는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QR코드 찍으셔가지고 그 150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 듣고 오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요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파란색 제가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톡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회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끝나고 나서 Q&A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어떤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